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줌으로 수업하는 걸 선호하는데, 이 시간에 또 제가 회의가 있어가지고, 회의 겸, 그다음 학교 정책 관련 발표가 있어가지고, 부득이하게 지금 동영상으로 제가 지금 강의를 또 진행을 해야 되겠네요.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원가 조업도 이익분석, 잠시 언급을 했었었는데, C, 원가가 C 커스트죠, 그쵸? 그 다음에 조업도 value, 이익 분석 P. 그래서 CVP 분석이라고 우리 얘기를 합니다. 그쵸? 자, CVP. 보기에도 뭔가가 지금, 여러분들 아직 이게 눈이 안 들어오죠. 그쵸? CVP.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딱 바로 그래스할 수 있을까요? 자, 발음 라인은 보셨을 때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요 P입니다. 지금 P. 요 P. 요. 이게 얼마냐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얼마일 때, 요 B가 첫 번째 판매량에서 이익. 계산할 때, 요 B. 우리가 판매량이나 매출액이 얼마일 때 이익이 얼마냐. 그리고 또, 여기 목표이익이 있었잖아요. 그쵸? 이 목표이익, 물론 이 이익에다가 우리가 같은 이익이라도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 목표이익이 있는데, 이 목표이익일 때 판매량 매출액이 얼마냐. 또, 손실을 보지 않으려면 요 판매량이 얼마냐. 그리고 판매 가격이나 원가가 변동하면은 이 원가하고 여기는 지금 V가 여러분들 조업도라고 할 수 있는데 조업도는 자 판매량이죠. 판매량 또는 우리가 생산량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수량이지만 금액으로 치게 되면 매출액이 될 것이고 제조 원가가 되겠죠. 생산량은. 매출액은 제가 지금 펜을 좀 바꿔봤거든요. 근데 원하는 식으로 잘 되진 않네요. 너무 빨리 쓰나 제가? 펜이? 잠시만요. 펜이 안 나오네요 또. 제가 다시 해야겠네요. 매출액은 결국은 뭐다? 매출액은 결국은 판매량과 판매량에다가 단위당 이게 속도가 빠르니까 잘 나오지 않네요. 판매량에다가 단위당 판매 가격이죠. 그쵸? 판매 가격. 이게 많이 쓰면 빠르게 많이 쓰면 잘 나오지 않네요. 제가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판사하는 거 너무 답답해가지고 장비를 하나 지금 준비를 했는데 쏙 마음에 드는 건 없네요. 자, 판매량과 매출액. 여기서 봤었을 때 결국은 매출액이지만 우리가 이 안에 지금 판매량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판매량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요 이익 분석할 때 우리가 조업도가 판매량이 얼마일 때 이익이냐, 얼마나 판매할 때. 비록 매출액이라는 게 주어져도 이 매출액 안에서 우리가 판매량을 또 생각을 해낼 수 있다는 거죠. 왜? 판매량에다가 단위당 판매 가격을 곱한 게 매출액이 되다 보니 그래서 조업도 할 때 우리가 판매량, 생산량도 쓰지만 매출액, 즉 단위당 판매 가격을 안다면 매출액 또는 제조원가 이 개념으로도 우리가 조업도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판매량, 매출액, 판매량, 매출액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왜? 단위당 판매 가격 알면은 우리 매출액을 구할 수 있으니까. 구장에서는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제 구장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CVP 분석이라는 게 경영자한테 의사결정을 돕는다는 거예요. 지금 경영자한테 유용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끔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끔 한다는 거죠. 왜? 우리가 얼마 팔면 이익이 얼마 되겠구나. 우리가 몇 개를 팔면 이익이 얼마 되겠구나. 그걸 바로 경영자의 머릿속에서 계산이 가능하면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그리고 또 원가가 변동한다면
이익이 어떻게 변화가 있겠구나.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시간에는 요 CVP에서 하나씩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 CVP에 대해서 이 슬라이드는 커버를 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원가 조업도 이익. 자, 아까 얘기했듯이 CVP 분석입니다. 발음 라인은 의사결정을 돕는 분석법이다. 의사결정을 돕는 분석법이다. 뭘 통해서? 손익구조를 통해서. 이제 뒤에 이제 우리가 커버해야 할 내용이 어떤 정보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돕느냐는 거죠. 어떤 원가와 조업도라는 정보를 가지고 원가라는 조업도 정보를 가지고 경영자가 이익이 얼마를 달성할 것인지, 아니면은 뭐 세금이 있다면 세금을 고려한 이후에 이익을 얼마 달성할 것인지, 그런 의사결정을 돕는 분석법이 CBP 분석법입니다. 자, CBP 분석 전제 조건입니다. CBP 분석이 올바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자, 손익구제 파악이 올바른 의사결정, CBP 분석은 원가 조업들을 통해서 원가와 조업들을 통해서 기업의 이익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알려줌으로써 기업의 모든 의사결정이 이익 창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도와준다. 즉, CBP 분석은 여기 C의 원가와 B의 조업도죠. 조업도를 통해서 P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다시 보게 되면 CVP가 있었을 때 C하고 B가 P에게 P가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알려준다는 거죠. 즉, 원가를 알고 또는 판매량을 알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익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이익 창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게 도와주는 분석법이 CBP 분석법이고, 그에 따라서 경영자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거죠. 자, CBP 분석은 지금 제가 이렇게 슬라이드에서는 6가지 전제 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우리가 기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변수를 다 적용시켜서는 우리가 이 3가지 가지고는 사실 단언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렇죠? 코스트와 그다음 발리움 프로핏 이 3가지 관계를 단언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 3가지 관계에 요 CBP 분석할 때는 현실적으로는 사실은 이게 맞지는 않죠. 그렇죠? 현실적으로 맞지 않으나 우리가 이걸 이용을 할 때 그러니까 이런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죠. 지금 제일 간단한 거는 원가 영향을 주는 요인은 조업도이다. 원가의 영향, 그렇죠. 말 그러죠. 만약에 조업도가 아니라면은 다른 요인이 있다면 CBP가 아니고 하나 더 들어야 되겠죠. 그 요인을 주는 원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여기 하나 더 투입을 시켜가지고 CBP, CBLP, CBOP 이런 식의 분석이 되겠죠. 그렇죠? 원가에 영향을 주는 건 조업도뿐이다. 두 번째, 동일하거나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지금. 즉, 저번 시간에 했듯이 여기 B가 지금 우리가 판매량이든 재정이든 그렇죠. 재고 자산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내가 이번 회계연도 아니면 이번 분기에 만든 생산량이 다 어떻게 됐다는 거야. 달렸다는 거죠. 그렇죠. 즉 생산량 이꼴 생산량 판매량이죠. 지금 이런 과정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사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재고자산까지 고려해가지고 온갖 계산, 이게 이익 분석하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두고 있는 거고, 세 번째는 제품 단위당 판매 단가가 일정하다. 네 번째는 시간적 가치는 고려하지 않았다. 즉 현재 가치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는 변동비는 직접 재료, 직접 노무, 변동 제조, 변동 판매가 포함이 된다. 고정비는 고정 제조, 고정 판매. 누군가는 또 이렇게 아니 이 변동비 외에 다른 것도 있지 않냐고.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CBP 분석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케이스를 보거나 이제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직접 재료, 직접 노무, 변동 제조, 변동 판매는 CBP 분석에서 어떻게 변동비로 파악을 하는 거고, 고정비는 고정 제조원가, 고정 판매 관리비를 고정비로서 파악을 한다는 거죠. 요 6가지 전제 조건. 사실 이거는 이제 회계사 시험 공부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본적인 가정을 사실 외운다기보다는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과정이 왜 필요한지를 사실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처음 들어가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과정이
이사된다는 거를 자, 직관적으로 뭘 알 수 있을까요? 이거는 공부를 해봐야지 여러분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2번은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재고자산이 들어갈 경우에 이익 분석이 이익이 결정되는 게 엄청 복잡하겠죠, 그렇죠? 재고자산 아니 기초재고자산, 기말재고자산 들어가게 되면 복잡하기보다는 따져야 할 게 좀 많은 거겠죠, 그렇죠? 복잡할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 화폐 시간제 가치는 해보면 알 것이고 그 다음 요 두 개는 지금 굳이 여러분들이 케이스를 하지 않다더라도 직관적으로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고 3, 4, 5, 6은 이제 케이스를 풀어보게 되면은 다 이러한 과정이 들어간 가운데 케이스가 만들어진 거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이야기되는 여기 12B 분석의 키워드는 공원이익입니다. 공원이익을 들어 한 번은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자, 공원이익이 무엇이냐? 공원이익 말 그대로 지금 공원이익은 이익에 드디어 공헌을 한다는 거지. 이익에. 자, 제가 처음에 관리회계 공부했었을 때 공헌이익? 뭐 이게 뭐 이런 이익이 있어 라고 해서도 사실은 딱 공헌이익을 했었을 때 머릿속에 구체화시킬 수 있는 개념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어쨌든 이제 회계는 언어고 또 하나의 역사이기 때문에 자, 공헌이익 드디어 이익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보면 이익에 드디어 공헌을 한다는 거예요. 드디어 공헌을 즉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겠죠? 모든 비용을 다 회수하고 나서 그 다음 이익이 발생한다고 여러분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공부를 했었고 근데 관리회계에서의 공헌이익은 뭐냐면 공헌이익은 변동원가를 회수하는 거예요, 지금. 실제 여러분들이 아는 거는 모든 원가를 다 회수하고 나면, 즉, 비용을 다 회수하고 나면 그때부터 이익이 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관리액에서는 뭐냐면, 고정원가는 물건을 우리가 팔든 팔지 않든 발생되는 원가잖아요. 그렇죠? 고정원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원가는 내가 가만히 있어도 발생되는 원가라는 거지. 결국 그래서 관리액 입장에서 뭐냐면, 물건을 생산하기 위해서 투입된 이 변동원가가 다 회수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이익에 공헌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실 공헌이익은 매출액에서 뭘 차감시키냐면 변동원가를 차감시킨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매출액에서 물건을 팔았죠. 팔고 변동원가를 회수를 하고 나서부터는 이익에 공헌한다 해서 공헌이익인 것이 그죠. 그래서 CBP 분석의 핵심은 공헌이익이고 이때 영업 레버리지 그 다음에 여러분 영업 레버리지 안전 한계 이런 게 나오는데 그 모든 게 전부 다 이제 공헌이익에서부터 파악을 하는 거고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이제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은 공헌이익입니다. CBP 분석은 매출 중 변동비, 고정비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을 하고 이를 통해 공헌이익, 영업 레버리지, 손익분기점을 구해 수익을 높이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아까 우리가 12B 분석이 어떻게 의사결정을 돕는다고 얘기를 할 수 있었잖아요. 의사결정을 돕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척도가 하나씩 나오죠. 척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이제 영업 레버리지, 손익분기점은 사장님 지금 1000개를 팔면은 우리가 손실과 그 다음에 이익도 없는 상태입니다. 라고 지금 합니다. 그러면 사장 입장에서는 손실도 나지 않고 이익도 나지 않는 그 수량을 너무너무 궁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수량을 손익분기점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러한 수량을 계산할 수 있는 거고 영업 레버리지입니다. 영업 레버리지. 자,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그죠? 레버리지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렛대죠. 그죠? 지렛대. 어떤 지렛대, 즉, 우리 지렛대에 의해 가지고, 우리 시소를 생각해 볼게요. 시소는 이제 가운데 주축들이 있으니까, 처음에 지렛대를 밑으로 내리게 되면은 올라가는 부분이 반대 방향은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시 그림을 좀 그려볼까요? 자, 돌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내리게 되면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다른 거 하나 더 그려볼게요. 내리게 되면 상대 올라가겠죠. 어느 쪽이 여러분들 더 올라가는 것이 어느 쪽이? 제가 지금 차이를 크게, 요게 지금 큰 겁니다, 돌이. 물론 힘이 더 들겠죠, 그쵸? 이쪽은. 이쪽 큰 주축돌이 있을 것이고, 작은 주축돌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보셨을 때, 어느 쪽의 지렛대가 더 많이 올라갈까요? 어느 쪽에? 당연히, 여기가 더 많이 올라가겠죠, 그쵸? 여기. 이 지렛대를 통해서 뭘 보여주냐면, 요게 변동분입니다, 지금. 이게 변동이에요, 지금. 이게 변동. 이게 변동이고, 어떤 거에 변동이 발생했었을 때, 다른 쪽에 변동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레버리지는 지금 지렛대입니다. 그렇죠? 지렛대입니다. 지렛대인데 영업 레버리지 뭐냐면 한쪽의 즉 레버리 자체를 보세요. 붙이게 되면 이쪽을 여기를 누르게 되면 여기는 올라가겠죠.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를 변동시키니까 또 다른 하나가 변동이 되는 거죠. 이런 관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그래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매출액이 바뀌면 매출액이 변동이 되면 아니면 우리가 매출액은 금액면을 한 거고 12분생에서는 항상 매출액 판매량을 같이 연결하시면 됩니다. 판매량이 늘어나면 어떻게 영업이익이 변동한다는 거예요. 지금 매출액이 변동하면 영업이익이 변동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내려가지고 감소한다 생각하지 말고 변동폭을 생각하시면 돼요. 매출액 변동폭이 이 정도다. 매출액 변동폭이 이 정도다. 이 정도다. 즉 여기 두 번째가 지금 매출액 변동률이 더 크죠. 그러면 이쪽 반대쪽은 어떻게 될까요? 이 정도 내렸을 때는 사실 이 정도면 올라가겠지만 더 많이 내렸을 경우에는 더 많이 올라가겠죠. 자, 여러분들 보세요. 요 변동표 결정 짓는 건 결국은 뭘까요? 결정 짓는 건 뭘까요? 이 그림을 볼까요? 요거 지금 돌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정도 내려가면 이 정도 올라가겠죠. 또 마찬가지로 얘는 지금 돌이 작다 보니까 사실은 뭐 내려가도 돌만큼 여기까지만 내려갈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올라가더라도 이 정도면 올라가겠죠. 결국은 지금 뭐의 차이점이 있어요? 이 변동이 되는 이유는 변동의 크기 있잖아요. 지금 이 두 개의 변동의 크기. 이 변동의 크기는 어디서 결정되고 있다? 이 돌이죠. 그렇죠? 주춧돌. 요거. 요게 작을 때와 요게 클 때. 다시 보여주면은 요 주춧돌이 작을 때와 돌이 클 때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때 변동폭이 어떻게 해요? 얘는 작고 얘는 더 큼을 알 수가 있겠죠. 즉 영업 레버리지 보게 되면은 영업 레버리지입니다. 지렛대가 변동하는 겁니다. 지렛대가 변동을 한대요. 어떻게? 매출액이 증가하잖아요. 매출액이 변동을 했어요. 뭐가 영업이익이 변동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 정도 매출액 변동분에 영업이익이 이 정도 변동을 한다는 거지. 같은 매출액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의 변동이 크다는 말은 요 돌 크기 있잖아요. 그죠? 돌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변동폭이 더 크겠죠. 맞나요? 그래서 맞죠, 그죠? 돌이 크면 클수록 누르기 힘들잖아. 힘드나 올라가는 건 더 높이 올라가겠죠. 이때 이 주춧돌 역할을 하는 게 뭐다? 고정원가라는 거죠. 고정원가. 그래서 지금 제가 뒤에 가서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일단 뭔가를 아셔야 하는 거 지금. 영업 레버리지라는 것은 뭐냐면 고정원가에 따라서 매출의 변동에 따라 영업이익 변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뒤에 가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용어에서 사실 처음 관리회계를 접했었을 때 이 용어를 자기 거화 시킬 수 있는 거는 쉽지가 않은데 여러분들 뭘 생각하시냐면 그냥 지렛대를 생각해 보세요. 눌렀어요. 한쪽은 누르고 한쪽은 누르게 되면 반대쪽은 올라가겠죠. 그렇죠? 근데 어떤 경우는 같은 힘을 누르더라도 어떤 경우는 더 많이 올라간다는 거지. 그 이유가 뭐냐? 중간에 있는 요거 때문에 거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그걸 관리에서는 이게 고정원가의 크기가 되는 거예요. 고정원가 크기가. 고정원가가 크잖아요. 그렇죠? 고정원가 크죠? 그러면 매출액이 조금만 변동하더라도 영업이익은 어떻게 확 올라가겠죠. 만약에 고정원가 작아요. 고정원가 작으면 매출액 변동이 있다더라도 어떻게 그렇게 변동이 크진 않겠죠.
요 그림만 일단 머릿속에 집어넣고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들으시면은 훨씬 더 이제 이해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손익분기점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친구들 뭐 여러 번 들어봤었으니까 손실하고 이익이 만나는 점이라는 거죠, 그렇죠? 손실하고 이익이 만나는 점. 손실하고 그래서 그게 이익이 뭐다? 손실하고 이익이 같다는 거고 손실하고 이익이 만나는 점. 일단은 기본적인 공원이익과 영업 레버리지. 요 용어는 처음 접할 경우에는 머릿속에 머릿속에 여러 번 정리하기 힘드니까 계속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뒤에 가서 다시 커버를 하겠습니다. 자, 다시 공원이익에서 나왔습니다. 영어로는 contribution margin입니다. 보시게 되면 총 매출액에서 뭐 변동원가를 차감시킨 걸 아까 말씀드렸죠. 자, 공원이익은 고정원가를 회수한 이익을 의미한다. 아까 얘기했었죠. 이익이 드디어 공헌을 한다 했었을 때, 이익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익은 뭐다? 모든 비용을 다 회수하고 나서 이익이라 생각하지만, 그게 이익인 것이고, 맞죠? 근데 그때 앞에는 공헌이라는 자가 붙진 않죠, 그렇죠? 근데 관리액에서는 어떻게? 그래. 어차피 근데 고정원가는 경영자의 마인드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제 경영자가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모든 원가가 다 우리는 관심 대상인 거죠. 그렇죠? 변동원가, 고정원가 우리는 신경 안 쓴다. 일단 돈만 나가게 되면 우리는 모든 그 돈 나가는 항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런데 관리액에서는 어떤 거냐면 야, 고정원가는 우리가 만들든 안 만들든 발생되는 원가라는 거죠. 고정원가는. 그래서 의사결정할 때 고정원가는 이미 발생된 원가이기 때문에 제껴놓겠다는 거지. 그래서 발생되는 변동원가를 가지고 물론 고정원가를 고려한다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다? 고정원가는 이미 발생되는 거, 생산을 하든 안 하든. 그래서 관심을 써야 될 거는 조업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변동되는 이 변동원가의 관계가 더 경영자한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익도 어떤 이익이다 지금. 그냥 공원이익을 한 이유는 뭐냐면 어차피 고정원가는 고정원가는 어차피 발생을 한다는 거지. 이 이익이 드디어 우리가 변동원가를 회수하고 나서 변동원가를 여러분들 회수하게 되면 그 다음 뭘 회수해야 돼요? 원래 자, 매출액 있죠? 변동원가 있고 그 다음 이게 공헌이익이라는 거죠. 그쵸? 사실 영업이익은 뭐다? 이 변동원가를 뺀 나머지가 뭐? 영업이익인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익은 이 영업이익인 거죠. 그쵸? 영업이익인데 우리가 얘기하는 이익은 영업이익이란 말이지. 근데 공헌이익은 뭐다? 변동원가를 차감하고 드디어 이익에 공헌한다는 거지. 한 단계 더 들어가야죠. 손익계산서에서는 공헌이익이라는 항목이 없는데 관리액에서는 지금 뭐다? 공헌이익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드디어 공헌한다. 이제 뭘 공헌한다는 거냐? 고정원가를 회수하고 여기 뒤에 제가 변동했으니까 죄송합니다. 고정원가를 드디어 회수하고 이익에 공헌한다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이게 이익이 아니라는 공헌이익은 완전히 이익이 아니고 이익에 공헌한다는 거지. 뭐 고정원가를 회수하고 나면서 이제 이익에 공헌한다는 거지. 고정원가 회수 후 이익 창출에 공헌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공헌 이익률은 뭐다? 매출액분의 공헌이익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관리액에서 많은 용어들이 나올 텐데 수식도 꽤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간단해요. 간단한데 이제 이게 그 기본적인 수식에서 파생되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여러분들 혹시 수식이 잘 기억나지 않다면은 뒤에 가서 제가 뭐 설명을 하겠지만 일단 기본적인 수식에서 시작을 하시면 돼요. 자, 공헌이익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선 변동비, 고정비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한 공헌이익은 결국 뭐 이익에 드디어 공헌한다는 거지. 이익에 드디어 공헌한다 이 말이지 이게 이익이란 말은 아닌 거지. 그래서 공헌이익에서 뭘 차감시켜야지 드디어 이익이 나온다는 거야. 고정원가를 차감시켜야 되는 거지. 고정원가를 회수가 이익이 됐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시게 되면 매출에서 변동원가를 뺀 그 다음 이익이 매출에서 변동원가를 뺀 겁니다. 이 이익이 드디어 어떻게 이익에 공헌한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한 번 더 이익을 만들기 위해서 뭘 차감시켜야 된다. 고정원가를 회수를 해야 한다는 거죠.
설명이 안 끝났는데 계속 슬라이드가 넘어갔네요. 또 왔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손익분기점이죠. 그쵸? 손익분기점일 때 공원이익이고, 목표이익을 더하면은 우리가 목표이익을 고려한 공원이익을 구할 수 있겠죠. 공원이익은 손익분기점에서 공원이익을 다시 어떻게 판매량과 단위당 공원이익으로 아까 나눌 수 있었죠. 그쵸? 판매량과 단위당 공원이익을 고정원가로 해서 뒤에 목표이익만 더해주면 되겠죠. 아니면 수량이 되든 제시되어진 문장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적용시키면 되겠습니다. 또 공원이익은 매출액에다가 공원이익이었죠. 그쵸? 고정원가, 목표원가. 지금 목표이익은 결국은 손익분기점에서 여러분들이 손익분기점 공식에서 공원이익과 매출액에다 뭐만 다 더한 거다. 지금 목표이익만 다 더하면은 경영자는 어떻게 이 목표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매출액과 이 목표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판매량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판매량은 어떻게? 판매량은 다이너 공원이익을 넘겨주면 되죠. 매출액은 공원이익을 넘겨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목표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 판매량과 목표 매출량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이걸 처음 이해가 됐으면 그냥 식은 조금 머릿속에 외우시겠죠. 이해됐으니까. 사장님이 이제 목표이익을 그래 1억이야 2억이야 목표이익이 1억일 경우에 판매량과 매출액은 이제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목표 판매량을 팔았고 목표 매출액을 팔았어요. 그럼 내 돈에 들어오는 건 1억이 아니고 9천만 원이네.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1억에 대해서 뭘가 빠진 거다? 1억에 대해서 세금 1억 곱하기 10%가 빠진 9천만 원만 이제 사장님 손에 들어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장님이 어떻게? 내가 원하는 건 내 손에 들어오는 1억이라니까 9천 대신에 지금 뭐라는 거죠? 여기가 1억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기가 1억이 돼야 된다는 거죠. 즉 세금을 고려한 후에 목표이익이 1억이라는 거지. 세금을 떼고 나서 1억이란 말은 그러면 세금을 고려하기 전 목표이익은 요 1억보다 더 크겠죠. 이럴 경우 이제 어떻게? 그래서 직원들이 어떻게 해요? 자, 사장님께서 이 목표이익이란 말은 세금을 다 고려하고 나서 목표이익이래. 그러면 우리는 얼마만큼 팔아야 되냐는 거지. 우리가 팔 금액은 잘 몰라요. 그쵸? 일단 잘 모르겠죠. 거기다가 우리는 뭐 세금을 10%뗀 금액이 얼마란 말이지? 1억이란 말이지. 그럼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해? 여러분들 x 빼기 아이고 또 펜이 또 안 나오네요. 아 정말 x 빼기 0.1x가 얼마라는 거야 지금? 1억이라는 거죠. 그러면 x는 얼마라는 거야 지금? 옵스 지우개 눌렀네요. 여기 할게요. 나오나요? 또 안 나오네. 그럼 여러분들 x는 얼마 나온다는 거지? x는 1 빼기 0.1에 얼마? 1억이 나오나요? x는 그래서 요게 지금 뭐다? 세후 목표이익이죠. 그리고 요거는 1-2게 뭐다? 세율이죠 지금.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세금을 공제한 후에 목표이익을 구하기 위해서는 요 식으로 계산이 돼야지 되겠죠. 그렇죠? 보게 되면 지금 보시면 자 원래 지금 여기까지가 손익분기점이었죠. 그래서 목표이익 설정됐어요. 그런데 법인세를 고려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변동원가에서 지금 뭐 세후 목표이익에다가 1 세율을 나눈 이 금액이 지금 뭐다? 세전 목표이익이 되겠죠. x가. 여기 지금 세전이익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세전이익. 이 x는 세전이익이고 세전이익은 결국은 뭘 구할 수 있다는 거죠? 1 세율을 세후 목표이익에 나누게 되면 뭐가 나온다는 거죠? 세전이익이 나온다는 거죠. 공원이익은 마찬가지로 공원이익에서 펌 똑같죠. 여기까지 손익분기점이었죠. 세후 목표이익에다가 1 세율을 적용시키면 되겠죠. 요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쵸? x 0.1에서 왜 이 식이 나오냐면은 x가 지금 세전이익입니다. x가 세전이익이고 그치 1억을 지금 구하려면은 x는 1 0.1을 넘겨야 되겠죠. 그래서 목표 판매량은 뭐다? 목표 판매량은 또 목표 매출액은 어떻게 구했다? 아까 우리 목표 판매량
손익분기점일 때 목표 판매량은 단위당 공원이익분의 고정 원가였죠. 손익분기점에서. 그런데 법인세를 고려한 목표이익은 세전 목표이익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세전이 목표이익 대신에 뭘 넣으면 된다? 요걸 넣어주면 되겠죠. 그렇죠? 목표 매출액은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공원이익분의 고정원가였죠. 목표이익이 있으니까 세전 목표이익이 들어갔고 이 세전 목표이익에 뭐가 들어가면 된다? 1-세율분의 세율 목표이익을 하게 되면 법인세를 고려한 목표이익이 나오는 거죠. 지금. 12비 분석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알아야 될 용어 하나는 안전한계입니다. 안전. 용어에서 지금 나와 있듯이 안전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전하다. 야, 여기는 안전해. 야, 이 지점은 안전해. 위험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기업에서 그럼 위험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손실이 안 난다는 거죠. 그렇죠? 손실이 나지 않은 상태를 기업에서는 안전하다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말이 지금 수익 상태가 안전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내가 물건을 이제 팔았어요. 매출액이 발생했죠. 그렇죠? 매출액에서 손실이 안 나는 범위까지가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손실이 나지 않는 범위. 손실이 나지 않는 금액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떠올려야 되는 단어가 하나 있겠죠. 그렇죠? 이익도 나지 않고 손실도 나지 않은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안전한계는 뭐다? 내가 물건을 팔았는데 이익도 나지 않고 손실도 나지 않는 이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어떻게? 초과하는 금액을 우리는 아니면 사실은 또 매출액에다가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같을 수도 있겠죠. 그럼 안전한계는 뭐다? 0이라는 거죠. 그러면 딱 손실은 안 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안전한계 금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게? 손실을 지금 손실 나지 않, 이익이 지금 계속 만들어지는 상황이구나. 수익이 안전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금액으로서. 자, 안전한계율은 매출액에서 지금 안전한계가 차지하는 비율이고 이 안전한계가 지금 매출액에서 손익분기점 매출액 차감시킨 금액 일식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안전한계율은 여기 지금 매출액인데 항상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매출액은 또 어떻게 판매량과 연동해서 생각하시면 되죠. 저거. 자, 그래서 보니 매출액은 판매량, 손익분기점 판매량 우리 또 뭐 손익분기 판매량을 할 수 있겠죠. 매출액은 손익분기 판매량, 또 매출액은 판매량 이 식으로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변화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 식에다가 지금 단위당 공원이익을 각각 곱해볼게요. 단위당 공원이익 곱하게 되면은 단위당 공원이익을 곱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판매량에다가 손익분기점 판매량에다가 손익분기 판매량에다가 공원이익 곱하게 되면은 지금 글자가 나오나요? 나오네요. 공원이익에서 손익분기점 공원이익이 되겠죠. 그쵸? 요걸 이제 위에 있는 여의표식으로 연결시켰을 때 그리고 이거는 또 뭐로 나눠줄 수 있어요? 또 안 나오네요. 자, 여러분 이 식에다가 판매량하고 손익분기점 판매량 있잖아요. 여기를 각각 공원이익을 곱해줄게요. 공원이익을. 단위당 공원이익이죠. 판매량에다 단위당 공원이익 하게 되면 공원이익 나오죠. 앞에 혹시 기억 안 나시면 앞에 슬라이드 보시게 되면 판매량에다가 단위당 공원이익을 적용시키면 공원이익이죠. 손익분기 판매량에다가 단위당 공원이익을 그러면 손익분기점 공원이익이 나오겠죠. 그거를 판매량이니까 다시 또 공원이익이겠죠. 그렇죠? 이렇게 나올 수 있고 근데 손익분기점의 공원이익은 요 손익분기점의 공원이익은 우리는 또 어떻게 표시할 수 있다? 고정원가는 아시겠죠? 공원이익 꼴 뭐다? 손익분기점에서는 고정원가죠. 그쵸? 고정원가죠.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왜 지금 영업이익분의 공원이익이 나왔냐면 여러분들 좀 글자가 너무 좀 그래서 죄송한데 분모의 공원이익인 거는 여러분들 맞죠? 영업이익이 왜 나왔냐면은 영업이익이 분모의 공원이익에 영업이익은 공원이익에서 손익분기점 공원이익을 차감시키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손익분기점 이익은 우리가 고정원가로 얘기할 수 있죠. 그쵸? 죄송합니다. 기억이 안 나시는 분. 자, 공원이익은 이익에 공헌할 수 있는, 드디어 이익에 공헌할 수 있는 이익이 됐죠. 그쵸? 그런데 경영자 입장에서 기업에서는 항상 고정원가는 매번 발생되는 애기 때문에 매번 발생하기 때문에 요 CBB 분석했을 때 어떻게 변동원가를 다 회수하고 난 이익을 드디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얘가 드디어 이익에 공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익이 되기 위해서는 최종적인 이익이 나오기 위해서는 뭘 차감을 시켜야 한다는 거다? 고정원가를 일단 회수를 다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익은 맞아요. 매출액에서 모든 관련 비용을 다 떼고 나면 사실 이익이죠. 그렇죠? 이게 우리가 지금 회계에서 배운 이익입니다. 관리액에서 지금 하나 용어가 더 드는 게 뭐냐면 공헌이익입니다. 지금 관리액에서의 공헌이익은 뭐냐면 매출액에서 관리액에서 공헌이익은 관리액에서 공헌이익입니다. 우리 회계에서 공헌이익은 안 들어가시죠. 그렇죠? 관리에서 공헌이익은 뭐를 변동원가를 일단 회수하게 되게 되면 변동원가를 회수한 나머지를 공헌이익이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손익분기점이 있을 경우에는 손익분기점일 때는 매출액이 있잖아요. 그렇죠? 매출액에서 손익분기점은 매출액이 고정원가와 변동원가 같은 금액이 손익분기점이잖아요. 그렇죠? 매출액이잖아요. 그렇죠? 손익분기점 매출액인데 그럼 손익분기점 공헌이익은 매출액에서 변동원가를 차감시킨 게 고정원가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손익분기점 공헌이익이 나왔잖아요. 지금 이 금액은 결국은 뭐? 매출액에서 변동원가를 차감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그 차감시킨 게 자, 여러분들 손익분기점은 매출액이 어떻게 구했습니까? 매출액에다가 변동원가 플러스 고정원가 이익이 없다 없는 거였었죠. 그런데 손익분기점 공헌이익은 결국은 뭐예요? 지금 매출액에서 이 변동원가를 차감시킨 게 손익분기점 공헌이익이죠. 뭐만 나는 그거를 어떻게 뭐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고정원가를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손익분기점 공헌이익이 고정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듯이 공헌이익이 옆에 보시게 되면 공헌이익이죠. 공헌이익이 원래 매출액에서 변동원가를 차감시키는 게 공헌이익이었죠. 근데 이 공헌이익에서 지금 뭐다? 고정원가를 지금 차감시켰죠. 그러면 계산되는 게 뭐예요, 드디어? 영업이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안전한계율이 공헌이익분의 영업이익으로 또 식을 이끌어줄 수 있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지금. 공헌이익분의 영업이익입니다. 공헌이익분의 영업이익. 자, 지금 현재 이 시기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신다면 앞에 슬라이드에 손익분기점에 제가 설명했던 부분하고 목표액 설정했던 부분 아마 제일 큰 발음은 교재 여러분께서 문제를 푸실 겁니다. 640페이지 손익분기 분석이 나와 있는 공시평가 공헌이익법을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셔가지고 그 다음 안전한계율이 왜 공헌이익분의 영업이 되는지를 이제 보시게 되면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안전한 게 처음 계속 이제 관리회계에 있으면서 용어가 뭐 공헌이익이든 안전한계든 이런 용어가 들어오면서 좀 뭔지는 알겠다 라는 느낌이 일단 드셔야 되고 그리고 그래서 이걸 이걸 어떻게 계산하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식을 이끌어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